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로건설팅의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12운성의 문제점과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12운성의 원리는 생왕묘지, 즉 삼합의 원리를 일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12운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12운성은 일간을 기준으로 지지를 보는 것인데요. 연, 월, 일시, 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지와 일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월지는 그 사람의 그릇이라든가 직업을 판단할 수 있고, 일지는 기질적성이라든가 성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2운성은 대운에는 잘 적용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세운에만 적용하는 이런 관점이 있는데요. 자, 이 12운성이 참 유용한 도구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선 12운성의 문제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생음사, 음생양사, 즉 양일간은 순행을 하고 음일간은 역행을 한다. 그러니까 양일간은 상생상극의 원리와 일치하는 면이 많은데 음일간은 상생상극의 원리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양생음사, 음생양사라는 단식 판단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12운성 이론과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새로운 12운성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가령 기존의 12운성에서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에게 인목운이 오면 제왕지가 되죠. 그 다음에 묘목이 오면 이것을 걸록이라고 하죠. 을목일간에 인목, 그 다음에 묘목. 그런데 새로운 12운성을 주장하는 분들은 을목일간에 인목이 오면 절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을목일간에 묘목이 오면 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왕지와 걸록지가 정반대로 절태지. 자, 이렇게 정반대론자들이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고 있죠. 각자 자기가 맞다라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 12운성론에는 상당히 보완, 연구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문제점입니다. 자, 사주에는 신왕사주도 있고 신강사주도 있고 극신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중화된 사주가 있죠. 그런데 이 12운성은 사주 원국의 이런 신강신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과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니까 바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 사주 원국에 보면 특정 오행과 육친이 발달, 과다, 고립, 무존재, 발달한 오행과 육친이 있고 과다, 고립된 오행과 육친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간과한 채 역시 12운성 도표에 나오는 이론이라든가 묘지, 고지, 단순 이론을 적용하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점은 사주 원국과 대운과 세운과 월운까지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주로 올해, 내년 이 세운에만 중점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점,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행과 육친은 합충형파해, 그리고 왕상휴수사, 이것이 핵심 주연배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2운성이라든가 12신살은 하나의 신살이죠. 사람의 신체 부분으로 말하면
뭐 넥타이나 넥타이 핀 정도 사람 몸 전체에서 자 이렇기 때문에 엑스트라인데 그래서 합충영파이라든가 오행과 육친을 바탕으로 왕상휴수사의 주연 배우를 그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12운성과 12신살은 엑스트라인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문제점은 12운성의 화토동법이라는 이론이 있죠. 병화와 술토는 같고 정화와 기토가 같다. 화토동법의 이론은 고서에 나오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엄연히 화라는 오행과 토라는 오행은 오행도 다르고 그 육친의 성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화성과 토성의 운동성이라든가 에너지 기운이 다른데 그냥 병화와 술토는 같고 정화와 기토는 같다. 단순 이론은 모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자, 간목의 장생지는 해수, 병화의 장생지는 인목, 인수의 장생지는 신금. 맞지요? 그런데 무토의 장생지도 인목이다. 화토동법으로. 그렇게 되면 자, 무토의 장생지가 인목이면 목극토, 상극을 하지. 자, 그 다음에 경금의 장생지를 사화라고 합니다. 물론 사중 경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의 장생지로서의 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경금의 장생지가 그냥 무조건 사화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사화가 경금의 장생지가 되려면 그 사주원국의 지지가 사유축이라든가 사유합이라든가 사축가합을 짜고 이렇게 금의 기운이 강할 때 경금의 장생지가 사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사신합파 금이라고도 하고 사신합파 수라고도 합니다. 사주원국의 해자축, 수기운이 강하면 사신합파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월지라든가 특히 사주의 금기운이 강할 때 사신합을 하면 사신합파 금이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뭐 장생지가 간목과 병화와 인수의 장생지는 순환상생을 하기 때문에 맞는데 무토라든가 경금의 장생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냥 이 12운성론을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자, 일단 한 사람의 사주만 보면 안 된다. 배우자 사주 구조가 튼튼하면 한 사람의 사주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부작용이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운성을 적용할 때는 가족이라든가 부부라든가 종합적으로 적용해야지 한 사람 사주, 아내나 남편 중에 한 사람의 사주로 12운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반드시 배우자 사주라든가 가족 사주와 함께 이렇게 보면 부작용이 최소화됩니다. 두 번째, 자, 사주의 오행론과 육친론을 바탕으로 해서 격국론과 용신론을 70% 이상 적용을 하고 이 12운성을 비롯해서 12신살과 물상론은 30%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격국론과 용신론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신살론이나 12운성으로 빠지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있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행과 육친을 바탕으로 한 격국과 용신 70% 이상, 그 다음에 12운성과 12신살을 바탕으로 한 신살론과 물상론은 30% 미만을 적용했을 때 정확한 통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해결책. 아까 문제점에서도 언급했는데 사주 원국을 보면 오행과 육친이 발달된 게 있고 가다한 게 있고 고립된 오행과 육친이 있고 없는 무존재 오행과 육친. 이것을 잘 살피면 12운성으로 볼 수 없는 12운성으로 부족한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살론의 하나인 12운성이나 12신살에 얽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은 인간의 질량이 급팽창한 첨단 과학 시대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고루한 고리타분한 고서에 나오는 그냥 명리 이론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예, 온고이지신으로 옛것을 바탕으로 새것을 창조한다라는 그 이념으로 그 취사선택, 맞는 것은 취하고 이렇게 불분명하고 맞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절차탁마의 자세로 마구작침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명리를 연구해야 됩니다. 12운성이라든가 특히 12신쌀로 백꽃쌀, 괴강쌀, 조객쌀, 상문쌀 이런 신쌀로 어려운 사람에게 겁을 줘서 더 어렵게 만들지 말고 이 정확한 통변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카운셀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심상 멘토의 12운성의 원리와 그리고 12운성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